안녕하세요. 국제외 통역사 JJ입니다. 영상이 있는 편이 보기 쉬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찍긴 하는데 부담스럽죠. 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최근에 이제 통번역대학원 입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홈페이지 같은 데도 올라오고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통번역대학원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6월 말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준비들 또는 또 합격한 이후에 드는 생각들, 지금 드는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학원을 다녔습니다. 통번역대학원 입시 준비 학원을 다녔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잡았던 목표는 통번역대학원 합격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별거 아닌 목표인데 저는 학원을 빠지지 않고 가자였습니다. 궁극의 집순이이기도 하고요. 어딘가를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좀 없었어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학원도 또 멀었고 또 지금 잘 정확히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주 4일이었는지 주 5일이었는지 정확하지가 않지만 어쨌든 그거를 매일매일 간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등록한 날부터 시험을 보기 전까지 학원을 빠지지 않고 가자가 저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목표를 잡은 게 잘한 일인 것 같았어요. 합격이라는 글자를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성취감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학원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가자는 하루하루 날짜에 X표를 쳐가면서 학원을 가다 보니까 눈앞에 내가 성취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진짜 너무 귀찮다 또는 비가 올 때 오늘 너무 가기 싫다 이랬지만 나는 갔다 왔어. 나는 그래도 오늘 하루 하나를 성공했어 라는 마음이 통번역대학원을 준비할 때 저한테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서 생겼던 또 하나의 목표는 학원에서 주는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평균 하루에 2장 정도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매일매일 이제 정리를 해서 소리내서 읽었어요. 처음에는 장수가 적으니까 반복해서 읽었고요. 나중에는 장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읽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다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통역을 시키시잖아요. 그때 제가 머릿속에 없었던 제게 아니었었던 정말 뉴스 어투가 저도 모르게 나오고 표현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단어도 막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입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읽으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를 그때 느꼈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동기들도 그렇고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뉴스를 많이 연습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뉴스 어투에 많이 익숙해지고 이제 점점점 계속 반복할수록 그게 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친구들, 일본어를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일본인 친구들이나를 만났을 때 제가 평상시 이런 회화체가 아니라 막 뉴스 말하듯이 일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나오는 표현들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 그렇게 열심히 좀 소리내서 많이 읽었고 그게 굉장히 자기 표현을 만드는 데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합격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하느냐, 어떤 것이 합격 기준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정답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원 들어갔을 때 동기들하고 좀 친해졌을 때쯤 그렇게 농담식으로 다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내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뭐 합격에 대한 뭐 기준을 의심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 돌아와 보니 동기들은 정말 통역도 잘하고 나보다 한국말도 일본어도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부족한 것 같고 그렇거든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 와, 저렇게 잘하는 애들이 붙었는데 나는 어떻게 붙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즉 무슨 걸 의미하냐면, 합격한 사람도 명확한 합격의 기준을 잘 모릅니다. 저희가 합격했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한 명씩 불러서 너는 이런 점을 보고 합격을 시켜줬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채점자나 출제자가 아닌 이상 이거는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냥 합격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통대를 다녔다는 이유로 어떠한 합격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다 추측일 것 같아요. 저 역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들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외대나 이화여대가, 다른 곳은 제가 시험의 경향을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두 곳은 시험 방식이 다르잖아요. 이제 이대는 100% 구술 시험이고 한국외대는 이제 필기 보고 2차에서 구술 시험을 보긴 하는데, 큰 틀에서 어쨌든 통역을 하는 거잖아요. 통역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이 저는 메모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국외대 1차 시험에서는 노트 테이킹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건 역시 어느 일정 부분에서 메모리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통역을 하실 때는 출제자의 의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합격 기준은 모르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학생 때도 잘 파악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 학생들이 자기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과제를 주거나 이 부분에서 시험을 낸다라고 했을 땐 분명 학생들에게 뭔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또는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갭이 있다 보니까 제가 주고 싶은 점수와 줄 수 있는 점수와 그 친구들이 원하는 점수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걸 저는 솔직히 학생 때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공부를 더 좀 효율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통대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저희에게 통역을 시키시지만 저희가 과연 재학생들보다 또는 졸업생들보다 교수님들보다 통역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절대 거의 뭐 99% 절대적이지 않을까요? 아주 특출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데도 그 시험을 본다는 건 분명 저희에게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첫 번째로가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것 같아요.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 오역이거든요. 오역을 저희는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오역은 실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역이 실수일 때가 있고요. 습관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하거나 뭐 노트 테이킹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원문을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들으면서 그걸 외우기도 하고 들으면서 또 노트 테이킹이니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멀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잘 못 듣는 경우도 있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비언어로 들었을 때 비언어에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서 좀 누락되기도 하고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못 들은 부분이나 이제 잘못 들은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실수인 경우엔 오역이죠. 하지만 오역 자체도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아직 우리는 이제 준비생이니까
그 오역을 오역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천연덕스럽게 이 사람은 분명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꾸미는 거죠. 내가 못 들었다는 걸 꾸미고, 내가 잘못 들은 걸 알면서도 잘못 들은 걸 티를 안 내고 통역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못 들은 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잘못 들은 거나 못 들은 부분들을 채워서 맞으면 땡큐고 틀리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통역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못 들은 부분들을 제외하고 내가 확실하게 들은 부분들을 가지고 얼마나 완성도 있는 통역을 만들어내느냐가 입시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순서로 따지자면 누락보다 더 나쁜 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본인이 잘못 듣고 그 잘못 들었다는 거 사실조차 인지를 못해서 오역이 나오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이 부분은 내가 잘 못 들었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꾸미는 거, 그 교수님들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가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제 속된 말로 통역을 할 때 잘 못 들은 부분을 잘 속여서 잘 넘어갔어 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 부분을 교수님께서 크리틱을 해주시는 거 보면 교수님들은 정말 속된 말로 귀신같이 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입시를 볼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누락과 오역이 없이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 할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로 그 부분을 메우는 것보다는 내가 들은 것을 통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통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시라는 거. 네. 그러니까 오역이랑 거짓말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이해해서 오역하는 것과 잘못 들었다는 걸 알면서 그 부분을 모면하기 위해서 꾸며내는 거랑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많이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학원 수업을 듣고 집에 가는 동안 1시간 좀 넘게 저는 거의 2시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반복을 해서 그 메모리를 했습니다. 메모리를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았고요. 이 단어를 빼보기도 하고 저 단어를 뺐다가 넣어보기도 하고 순서를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한 원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통역의 아웃풋을 만들어 봤어요. 메모리이기 때문에 100% A4 용지를 듣고 그대로 다 제가 통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건 제가 분명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나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다 알아들었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연습을 처음에 했고요. 입장을 바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만 듣고 원문처럼 이해를 과연 했을까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무슨 뜻이지?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라고? 약간 이런 의문을 품지 않고 그냥 모국어, 우리가 왜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한국어로는 뭘 막 들으면 대충 중요한 내용들이 빡빡빡빡 들어오잖아요. 전체를 다 안 들어도. 통역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언어인 경우에도 그 정도로 내가 아주 뭔가 이렇게 걸리는 부분 없이 잘 사람들에게 약간 뭐라고? 무슨 말이야? 이런 제스처를 다 받지 않고 이야기를 전달 과연 한 걸까? 나라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리액션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이런 리액션을 과연 이 말을 듣고 할 수 있었을까라는 기준으로 제가 만든 아웃풋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버전을 만들어 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을 때 이미 뭐가 중요하고, 아, 난 여기서 이건 살려야겠다, 난 여기서 이건 꼭 기억해야겠다가 이미 듣는 순간에 취사 선택이 되니까 A4 용지를 다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머릿속에 취사 선택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할 때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하실 때 첫 번째로는 내가 이 메모리된 통역을 들었을 때 이 어떠한 걸리는 거 없이 그렇구나로 다 끝날 때까지 들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메모리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거짓말 하지 않는 거, 통역할 때. 두 번째로는 내가 들었을 때 과연 그렇게 들리는가, 이 원문 내용처럼 오해 없이 들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드신 상황일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좀 작은 성취감 속에서 시험에 임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긴장하지 마시고 3개월 동안은 이 순간 공부하는 것 자체를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